연기를 배우는 건 배우가 되는 걸 떠나서 인생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추천드리고요. 내향적인 성격인데 이쪽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 제 나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저도 엄청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연기 배우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영테라피 해영쌤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문의가 있었던 성인 취미반 연기 레슨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연기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분들이나 배우를 지망하시는 분들, 연기학원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 아니면 연기학원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크게 5가지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뭘 배우는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분들이 도대체 있는 건지,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이런 연기학원은 피해라 추천드리는 연기학원의 특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연기학원의 클래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연기학원은 크게 입시냐 비입시냐로 나뉘는데요. 입시학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입시 시험을 보기 위한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고 입시, 요거는 이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예비 입시, 이거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대학 입시도 디테일하게 나누자면 19살 현역이냐, 재수냐, N수냐, 반수냐, 편입이냐 등등등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비입시는 매체 연기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체 연기에는 첫 번째는 기초반이 있어요. 기초반은 이제 연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거나 학원에서 배웠는데 기초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3개월 미만 분들 추천드리고요. 그거보다 더 오래 배우긴 했는데 제대로 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께는 기초반을 추천드립니다. 오디션반은 연기를 배운 지도 꽤 됐거나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후에 좀 보완해서 오디션을 보러 가고 싶다라고 하시거나, 저는 입시를 해서 연극영화과에 가긴 했는데 매체 연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입시 연기에서 이제 힘 빼고 툭툭 말을 편하게 하는 매체 연기로 가보고 싶다. 오디션을 보러 가야 되는데 내 이미지를 잘 모르겠다, 내가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어떤 독백을 했을 때 가장 빛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보통 오디션반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반에서 배울 것들은 이미 다 배웠는데 오디션반에 가기에는 내가 아직 너무 자신감이 없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있는 반이 중급반입니다. 중급반은 쉽게 말씀드리면 양으로 때려 넣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디션반에 가기 전에 연습량과 대사의 양, 시간의 양을 늘려서 자신감을 기르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인 취미반, 그러니까 기초반이죠? 기초반에서는 어떤 걸 배우냐면요, 크게 3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화술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하는 목소리 톤이 가장 매력적이고 편안한 자신의 목소리 톤인지, 발성이 적당한지, 발음, 안 되는 발음이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발음이 안 되고 그 발음이 왜 안 되는 것이며 그러면 어떻게 연습해야 고칠 수 있는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왜 강조, 끊어읽기, 이중모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들 앞에서 처음 나와서 이제 소리를 내서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는 어떻게 드는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보통 처음에 연기하시는 분들이 가만히를 못 있거든요. 너무 마음이 긴장이 많이 되다 보니까 막 손가락 꼼지락꼼지락, 발가락 꼼지락, 막 중심이 흔들리고 시선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이제 버티기를 배운다고 합니다. 무대에 나갔을 때 혹은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긴장이랑 좀 익숙해지고 친해지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달에는 분석을 위주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대본을 받아 들었을 때 뭐부터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지, 이 말을 왜 하는 건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할 건지, 이 말에 어떤 호흡을 담아낼 건지.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연기 분석법 시리즈도 올렸잖아요. 거기 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장면 분석부터 시작해서 비트 나누는 거, 뭐 행동 동사 찾는 거, 뭐 서브텍스트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올렸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 표현이 많이 서투르신 분들이나 사람들 앞에 나와서 어떻게 말을 해, 아니면 어떻게 이 연기를 하지, 이런 표현력 부분들 좀 더 나아가서 신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시선을 명확하게 주고 동선을 또 명확하게 움직이면서 어울리는 이런 제스처들을 할 수 있으며 내가 무대에서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는가, 그런 것까지 배우는 반이 기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연기학원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하는 질문에는 사실 학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검색했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학원들을 조사해 봤을 때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주 1회는 30만 원대, 그리고 주 2회는 5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인원인데요. 몇 명이서 수업을 하는가인데 보통은 8명 기준인 학원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8명이서 한 번에 수업을 하면 좀 1대1로 개개인적으로 봐주기는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최대 인원을 6명으로 제한을 해서 6명보다 더 많이는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도대체 어떤 분들이 있나요? 라고 하신다면 너무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요. 나이대로 치자면 2030 분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20대 초반, 중반, 후반, 그리고 30대 초중반 정도까지 제일 이제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어떻게 오게 되었냐를 여쭤봤을 때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러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셔서, 혹은 현실적인 이유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진짜 내 꿈을 한번 그래도 해보기라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오시거나, 다른 일을 전공하시다가 연기 한번 취미로라도 해보고 싶어서 왔다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드라마나 영화 보다가 연기 한번 배우고 싶다 해서 오시거나, 연기를 할 생각은 없는데 본인이 이제 하는 일에 있어서 커리어적으로 뭐 회사원이시면 프레젠테이션이나 발표를 할 때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싶다, 영업을 할 때 그런 태도를 배우고 싶다 해서 오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헤엄 테라피를 우연히 알고리즘에 떠서 봤는데 너무 연기 레슨 하는 게 재밌어 보여서 나도 배우고 싶어서 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혹은 그냥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싶어서 왔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번째, 연기학원을 추천드리는 분들. 이거는 제가 저번에 영상으로도 만들어 놓았는데요. 사실 저는 모든 분들이 연기를 꼭 필수적으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연기 홍보대사로서 연기를 배우는 건 이 배우가 되는 걸 떠나서 인생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화술, 말하기의 능력, 스킬, 이거는 뭐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너무 필요한 능력이고요. 자기 표현하는 능력, 자기의 어떤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거를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아니면 성격 개선,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올리거나 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은 그런 분들, 인물을 공감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 모두에게 추천드리고요. 뭐 드라마 보다가 재미있어서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새로운 배움이라는 자극은 환기를 주잖아요. 일상에서 지쳐있거나 재미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무언가 새로운 거를 배웠을 때 저는 그 리프레시 되는 경험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성격도 낯가리고 좀 소심하고 좀 내향적인 성격인데 제가 가도 될까요? 혹은 제가 뭐 외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연기 뭐 재능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재능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제 나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하시는 분들 다 괜찮습니다. 다 오셔도 됩니다. 네, 학원은 모르니까 못하니까 배우러 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느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해보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과 해보고 나서 후회를 하더라도 일단 해보면 그 후회가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았고요. 재능 없어도 되고요. 없는 분들 훨씬 많고요. 예쁘고 잘생기지 않아도 되고요. 내성적이어도 됩니다. 저도 엄청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사실 연기 배우기 전에 이것도 나중에 썰풀 거 있는데 막 말도 잘 못 걸고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심지어 막 버스 지하철 타고 낯선 동네도 잘 못 가는 엄청나게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연기 배우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성격은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은 바뀔 수 있고요. 달라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할 일도 아닙니다. 마지막 5번째, 이런 학원은 피하세요. 이런 학원을 추천합니다. 라고 하는 게 있다면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선 첫 번째는 저는 뭘 배우러 갔을 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학원을 많이 검색하시고 가시잖아요. 저는 그것보다 학원 이름보다는 내가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수업을 책임지는 팔할은 저는 선생님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그 수업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선생님의 태도가 어떠한가, 제일 중요한 선생님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같은 걸 보더라도 티칭 언어에 따라서 그걸 지적하고 비난하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그걸 긍정적으로 응원하고 복돋아 주면서도 정확한 교육, 티칭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시는, 긍정 언어를 사용하시는, 그리고 그 선생님의 철학이나 태도관이 내가 닮아가고 싶은 그런 선생님을 찾아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정확하게 교육을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연기학원에 연기를 배우러 가서 연기를 못 배우는 학생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 나는 연기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가자마자 뭐 카메라로 독백 영상을 촬영한다거나,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못하죠. 아니면 다짜고짜 연기를 해보라고 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기부터 하나하나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환영하는 분위기, 실패를 반기는 분위기, 실험을 적극적으로 하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의 학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선생님은 본인이 꾸준히 배우고 학생들이 질문했을 때 알고 있다면 쉬운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모른다면 나도 한번 모르니까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이거 한번 공부해 올게,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좀 오픈 마인드로 열려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소통이 잘 되는지, 이거 너무 중요하고요. 너무 감정적이지 않은,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는, 자기의 태도를 책임질 수 있는, 아주 당연한 거죠. 그리고 수업 외적으로도 소통이 수월하게 되는지, 제일 중요한 거, 자꾸 중요하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 그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 받는 그 사람의 느낌, 이 감이, 와, 해보고 싶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다, 와, 재밌다, 즐겁다, 와, 생산적이다, 뭔가 의욕이 생긴다, 이런 긍정적인 느낌인지가 중요합니다. 아니, 비싼 돈 내고 멀리까지 학원에 오는데, 그것도 학원 오기까지 엄청나게 큰 용기를 냈는데 막상 수업 듣고 나서 받는 느낌이 막 부정적이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기분 나쁘고, 그래도 내가 이것도 못 참으면 이거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은 완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그 수업이 새로운 나의 자극이 되고 배움이 되고 또 즐겁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느낌을 주는지, 그거를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연습실을 너무 많이 다니면서 굉장히 뭐랄까, 칙칙하고 어둡고 막 까맣고 막 창문도 없고 막 답답하고, 그런 연습실에서는 제 텐션도 같이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기를 공부하는 환경이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가, 그 공간의 기운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연습실의 사용이 자유로우며 제일 중요한 거는 청결한가,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처럼 이제 목, 소리, 뭐 그리고 신체 이런 게 자산인 배우들한테 이 위생적이지 않은 공간이 주는 타격감은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잘 관리되어져 있는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막 너무 주저리 말한 건 아닌지 네,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한 영상이나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이 여러분들이 연기를 시작하는데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